1차적인 결실이 이루어진 것이죠. 이 금년도 개면운이라는 이 묘자는 여기에 결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와 오화 속에 간목은 수리학의 이 큰 나무 자체는 대림목, 동량으로 쓰일 나무이기 때문에 여기서 흐트러지게 이런 꽃을 만개하고 경영적 측면에서 나아가 여기서 부를 쟁취하는 것이죠. 반갑습니다. 봉철민이 TV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갑진년 2024년의 운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그리고 갑진의 의미 해석을 여러분들께 재정립시켜 드리겠습니다. 이 유금에서 이렇듯 일목이 시생하는 것이죠. 마치 어머니 뱃속에 자궁 속의 태반 위에 이렇듯 한 생명이 자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술토 이 속에서 양육되는 것이죠. 양육이란 것이 뭐입니까? 기른다는 의미 아닙니까? 그래서 길러진다. 말 그대로 어머니의 젖과 그리고 음식을 먹으면서 키워지고 그리고 성장해서 공부를 하고 운명의 등불 속에서 공부를 한다는 이 의미가 여기 있죠. 자,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하자면 이와 같습니다. 큰 태산의 안전한 토굴 속에서 이렇듯 운명의 등불을 켜고 어머니께서 기른다. 그래서 이런 것을 양이라 하는 것입니다. 기를 양. 그러면 해수 속의 이 부분은 소위 장생이라고 하죠. 어른장의 살생입니다. 이로 태어나는 것이 아닌 어른으로서 삶을 산다. 다시 말해서 성인이 됐다는 소리죠. 공부를 하고 안전한 곳에서 길러지고 그 이후에 사춘기를 보내면서 이렇듯 성인이 되었다. 그리고 자에서 목욕지죠. 이 목욕지라는 이 의미 자체가 멋을 부리고 나아가는 상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간목의 입장에서는 이렇듯 양육되고 길러지고 공부를 해서 어떠한 목적사, 자기 자리, 시험을 보기 위해서 열심히 부단히 노력해서 그 위치를 달성해가는, 그래서 마침내 이러한 신축이라는 축토 속에 이 부분을 풀면 이와 같죠. 지장가를 풀면 개, 신, 기, 정인의 기운과 정관의 기운 그리고 정제의 기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관대지라 이렇게 표현하죠. 갓관입니다. 그리고 띠대, 사모관대를 쓴다. 결혼해서 이제 어른이 되었다. 직장, 조직, 말 그대로 장원급자예요. 한림원에 들어가서 정치와 경제의 밑바탕 공부를 하더라. 인턴 과정을 거치는 이 시기가 바로 이러한 시간대입니다. 축, 관대지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의미가 강하게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임관지에 올라 드디어 뱃을자리에 오르는 것입니다. 기초적인 공무원의 공부. 요즘은 대기업이라든가 이런 민영기업 자체도 관을 대표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식적인 직책, 다시 말해서 정규직에 들어갔다. 그리고 그 부서에서 최고의 위치까지 오르더라. 그래서 이 부분을 최양지라고 하죠. 간목적인 입장에서 이 부분을 최양지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 속에서 지금 큰 태산 위에 이렇듯 아름드리 나무로 간목이 성장해 있습니다. 커다란 나무로 이렇게 성장해 있다는 소리죠. 수리하게, 그러면서 목적사를 미래를 향해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진이라는 이 의미는 어디서 왔는가? 지금부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 부분을 좀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자, 지는 수의 창고입니다. 고죠. 사실은 이 지장간을 풀면 을목, 겁재의 기운과 개수의 기운, 정인의 기운이죠. 그리고 편재의 기운으로 이렇게 짜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속에서 우리가 알다시피 땅을 의미하는 진술축미, 진, 술, 축, 미, 이 기운들 속에 있는 여기와 중기는 모두 다 음천간으로 대변되죠. 음으로써 이 자리매김을 합니다. 그래서 음이라는 이 기운이 왜 여기에 다 이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가? 양의 기운을 땅속에 품고 있기는 애매하죠. 양은 발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음으로써 응축되고 응결되면서 안으로 이렇게 수렴하는 그런 상 자체가 땅속에 머물러 있는 그러한 곡간창고에 들어가 있는 상, 이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 속에, 진토 속에 개수의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개수의 의미는 원래는 임수의 고죠. 임수. 그러니까 임수라는 이 기운의 창고, 묘지에 해당되는 부분이 바로 진토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부분이 이렇듯 개수로 탈바꿈되어 있는 것입니다. 음으로써 탈바꿈, 변화를 일으켜서 들어와 있는 상이죠. 자, 그러면 이 임수는 어디서 왔느냐? 먼 지난 시절 와 속에서 이름이 시생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음이 만들어진 것이죠. 와 속에서. 자, 와의 이 지장간을 풀면 병, 기, 정입니다. 이 정화와 기토가 불러낸 상이죠. 정화가 임수와 짝을 하면서 이렇게 불러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한 생명으로서 자리를 오고 미토 속에서 양육되고, 그리고 이때 장생지에 군림하여, 그러니까 성인으로서 이 활동적 역마성을 갖는 것이죠. 그리고 벼슬길이 올라 자리, 이 매김 위치가 수고 최고의 왕성한 시간대를 지나서 지금 현재라는 시간대 이 묘지 속으로 들어와 있는 것이죠. 창고 속으로. 그래서 일어난 이 임수의 기운이 이렇듯 개수로 탈바꿈되어 있다. 임수인데 개수로 탈바꿈될 수밖에 없는 것은 땅이라는 이 진술중리 속에는 음으로써 이렇게 자리를 할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현지라는 이 간목의 기운이 큰 태산 위에 우뚝 서 있는 상이 되죠. 큰 태산 위에 아름들이 거목으로서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 간목의 상이. 그래서 수려한 이 기운, 그리고 이 속에서는 지하수가 풍부하게 수맥을 이루고 흘러가는 상이죠. 자, 그렇지만 바야흐로 이 시절이 청명에서 소위 고구를 지나 입학가의 이 시점입니다. 그러면 이 시점 자체가 이 음의 기운을 몰아내는 그러한 이치 해석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여기서는 이렇듯 우뚝 서 있는 간목의 입장에서 이 진토는 편재의 기운이죠. 치우칠편의 재물재. 자, 그리고 지장간 속에 있는 이 기운은 겁재의 기운이면서 또한 정인의 기운, 그리고 무토, 편재의 기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겁재는 경금과 짝을 하기 위해서 부단히 끌어들인 상이죠. 그래서 금의 이 자라나는 양육의 시간대가 바로 진토 속에서 이렇게 금이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화라는 이 기운이
드디어 장생하는 그런 이치가 있죠. 그러나 이미 이 진토 속에 있는 이 을목이 경금을 불러들이는 상황, 그리고 개수는 무토와 짝을 헤어져 그래서 화라는 이 요소를 만들어냅니다. 자, 이런 부분이 미래의 방향성을 예시해 놨다는 것이죠. 앞으로 이렇듯 큰 감목이 꽃이 이렇게 휘황찬란하게 피어난다. 자기의 내면적 배움, 정보, 수집 이런 부분이 전술적으로 이렇게 꽃을 피워내는 상. 이런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감목이 큰 돈을 추구한다. 큰 태산의 뿌리를 내린다. 굳건하게 서 있는 상이죠. 백호라는 이 백호살 들었네 하는 이 의미도 바로 갑진에 여기 있지만 큰 태산 위에 우뚝 서 있는 양강한 기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의미 속에서 미래의 방향성은 지금 세지에 앉아있는 감목이지만 이렇듯 영화로운 지난 시절을 경유해 왔습니다. 이 시점 자체가. 그래서 이러한 이 시점의 이 영화로움, 그래서 쇠해졌다, 진토를 쇠하다 이런 부분보다 그래서 60갑자라는 이 일생의 시간대에서 41세에 해당하는 41번째에 해당하는 이 천간지지가 바로 갑진입니다. 41번에 해당하는 불혹의 나이죠. 흔들림이 없는 세상 경험이 풍부한 그 경험 속에서 미래를 경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의미가 있고, 자, 진토 속에 있는 이 을목은 이렇듯 경금과 짝을 흘려 한다. 이 기운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화 속에는 무경병, 경금의 장생지죠. 그래서 유화 짝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입하에서 소만, 음의 기운이 결실되는 것이죠. 술토 속에서 양육되었던 유한 나무 자체가 여기서 결실되는 상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지오화는 이렇죠. 망종에서 이렇듯 소석까지의 시간대입니다. 그러니까 입하에서 소만을 경험한 망종의 이 시기 때 결실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을목의 이 벼와 같은 상이 경금을 불러들이는 것이고 1차적인 결실이 이루어진 것이죠. 이 금년도 개면년이라는 이 묘자는 여기에 결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화 오화 속에 갑목은 수려하게 이 큰 나무 자체는 대림목, 동량으로 쓰일 나무이기 때문에 여기서 흐트러지게 이런 꽃을 만개하고 경영적 측면에서 나아가 여기서 부를 쟁취하는 것이죠. 부유한 시간대를 거쳐 다시 재탄생하는 시간대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갑진의 진은 유금과 짝을 하고 진토 자체가 금으로 변했다는 소리죠. 갑목은 땅으로 다시 내려오는 상이 되죠. 갑기합토.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동량으로서 쓰임이 있다는 것이죠. 기둥으로서 대들보로서. 그래서 이 속에서 부귀 영화로움이 있고 명의가 쟁취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좀 더 깔끔하게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갑진의 이 진토의 의미를 다시 한번 해석드리겠습니다. 진토는 수성과 같습니다. 이 중기 자체의 이 개수는 임수가 변형돼서 이렇듯 개수로 자리에 있는 것이죠. 임수의 고가 바로 진입니다. 그래서 진토 속에 있는 이 임수는 양강한 이 기운이기 때문에 실지 이렇게 음수로서 변형돼서 들어와 있다. 그래서 이 진이라는 이 글자의 의미가 절기상으로는 맑을 청에 밝을 명, 천명 절기가 되죠. 5번째 절기. 그리고 6번째 고구가 됩니다. 100가지 곡식들에게 단비가 내리는, 그 자양하고 윤택하게 하는 이런 상이 바로 이러한 절기죠. 입하라는 시점까지의 이 시간대이죠. 그래서 이 진이라는 의미 자체가 여기에
수의 창고다, 수의 묘지다 이걸 떠나서 새롭게 이렇듯 생명으로서 잉태됩니다. 나무 속에 줄기, 가지, 잎까지 세세하게 파고 들어가는 이 수의 기운, 큰 대립목인 이 간목마저도 타올라서 물의 기운이 이렇듯 가지, 이파리까지 뻗어나가는 상. 청명의 시간대에는 고대시대 때부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드디어 눈이 먹는다. 눈이 먹기 때문에 맑고 밝은 하늘이 된다. 그리고 그 위에는 단비가 내린다. 더 이상 이제 서리도 내리지 않는다. 이랬습니다. 서리가 멎는 시간대가 바로 이런 고구이 때이죠. 그래서 주역에 기회를 보자면 43번째 괴가 이렇듯 택청쾌라고 합니다. 하요는 이 세계 밑에 있는 짝대기 자체는 건을 뜻하고 하늘을 뜻하죠. 그리고 위에 있는 이 태금은 연못의 상이면서도 이런 개수의 상을 만듭니다. 금기운이 센 싸늘한 이 음수의 기운이 하늘 위에 떠있는, 그래서 이 청명절에 고구에서 이 시점에서 비가 내리면 하늘에 무지개의 오색 찬란한 빛이 아름답게 피어있더라. 그런데 이 주역적인 요소에서는 마지막 이 임기 자체를 몰아내는 시간대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기운이 더 이상 자리를 못한다. 눈이 더 이상 내리지 않고 서리도 더 이상 내리지 않는, 그래서 서리가 멎는다는 이 시점이 바로 이 절기의 진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토 속에는 을, 개, 무. 자, 을은 이 속에서 경금을 불러들이고, 다시 반복적 이야기지만 경금과 짝을 합니다. 왜? 경금이 이 진토 속에서 양육되기 때문입니다. 진토 속에서 양육되는 경금, 자라나는 상이죠. 그래서 여기 서화 속에서 드디어 성인의 모습으로 그 장생되는 것이죠. 어른으로서의 이런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인으로서 삶. 그렇기 때문에 이 속에서 이 을목의 의미가 부여되어 있는 것이죠. 을목의 이 기운은 지난 늦가을, 초겨울의 밀과 보리를 파종해서 이렇듯 지금의 이 계면년이라는 묘자를 지나 이 속에서 다시 말해서 이파에서 소만, 작은 끝까지 가득 찬다. 이 소만 절기가 바로 음의 식물이 알곡지게 연그렀다. 다시 말해서 보리와 밀을 수확하는 시간대인 것입니다. 소만에서 이 음력 5월이 시작되는 고구까지의 시점. 그리고 고구의 시점에서 다시 말해서 못자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모내기를 하는 그런 상이 여기에 연출되죠. 그러니까 을목의 이 꽃들은 여기서 결실을 보는 것이죠. 사화와 오화 속에서. 갑진년에는 간목과 진토 속에 있는 이 을목이 이렇게 경합을 하는 상이고, 그 속에서 간목과 을목은 부를 쟁취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리고 개수는 무토와 짝을 해서 화라는 이 식상의 기운을 만듭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듯 화국을 지향해 가는 것이죠. 영화로운 시점을 이렇듯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간목적 입장에서는 쇠지에 앉아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노련미가 있는, 다시 말해서 지난 과거에 이렇듯 장생하여 멋을 부리고 벼슬길에 오르고 드디어 벼슬의 위치, 한 부서의 최고의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드디어 이제 뒤로 밀려가는 큰 태산의 아름드리 거목으로 자리에 있는, 그렇지만 일갑자, 다시 말해서 60년이라는 이 시점에서는
41번째, 41세 나이에 해당됩니다. 불혹의 나이. 어떤 유혹에도 흔들림이 없는 그러한 나이에 위치해 있죠. 그래서 이런 영화로운 기분 속에 지혜총명한 현자로서의 자기의 꽃을 이렇게 품어내는 상이죠. 다시 말해서 아랫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교육하는 목화 통명의 상이 이렇게 연출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을이 돼서 말 그대로 절되죠. 다시 말하자면 가을이 돼서 이제 드디어 이러한 시점에 갑목은 기토와 짝을 한다 이런 논리보다 갑목은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이러한 대립목이었기 때문에 땅으로 다시 돌아가죠.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면 진토가 유금과 짝을 해서 더 이상 갑목이 서 있지 않게 만드는 그런 상을 연출합니다. 그래서 차후에 가서 이렇듯 경술이라는 이 의미 자체는 조역적 요소에서는 산지박이라는 그런 쾌가 됩니다. 땅 위에 태산이 무너지는 상이죠. 그래서 박락의 시간대로 들어가는 그런 이치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공간 여행을 함에 있어서 갑목은 2024년이라는 이 갑진년 청룡회에 더욱더 우뚝 서 있고 경쟁 속에서 큰 재물을 쟁취하려 나아가는 상, 뿌리를 굳건히 두고서 미래를 이렇게 건조하는 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갑목적 입장에서 이 결실은 이렇듯 2028, 29, 30년 이런 식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상으로서 갑진년에 대한 의미 해석을 마쳤합니다. 차후에 계속해서 일간별 운의 이야기와 일주별 운의 이야기로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만사 형통하시길 기원드립니다.